한적한 도시 병원의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서윤은 첫 출근 날의 설렘과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병원 특유의 정돈된 분위기가 서윤을 반겼습니다. 서윤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네요. 수간호사 김미경이 밝은 미소로 서윤을 맞이했어요. 서윤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서윤은 첫날부터 환자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노인 환자에게는 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어린 환자들에게는 눈높이를 맞춰 이야기했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안정감이 흘렀습니다. 어머, 서윤 씨는 첫날부터 환자들과 이렇게 잘 지내네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동료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에게 병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보호소에서 자란 서윤에게 의료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였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서윤은 병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3층 끝에 위치한 병원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선율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불현듯 튀어나온 것처럼 친숙한 멜로디였죠.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클래식 자장가의 선율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 자신에게 불러주던 노래. 하지만 누구였는지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병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 병원장이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단정하게 정돈된 외모와 냉철해 보이는 눈빛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준호가 물었어요. 서윤은 당황해서 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지나가다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준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편곡한 자장가입니다. 좋아하세요? 네.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이준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편린이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음악은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죠. 새로 오신 간호사 서윤 씨였죠? 우리 병원에 와서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적응하기 수월했습니다. 이준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서윤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난 후 이준호는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20해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딸도 함께 사라졌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이면 30살, 딸이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준호는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리움을 다시 한번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종종 3층 복도를 지날 때면 병원장실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에 귀를 기울이곤 했어요. 그 선율은 서윤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자원봉사 음악회 포스터가 붙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전 회진을 마친 서윤이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수간호사 김미경이 다가왔어요. 서윤 씨, 음악회 참여할 직원 명단을 작성 중인데 혹시 악기 다룰 줄 아는 것 있니? 김미경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바이올린을 조금 할 줄 알아요. 보호시설에서 자랄 때 음악 선생님께 배웠거든요. 정말 그거 참 좋겠는데 우리 병원에 음악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었거든. 참여해 줄 수 있겠니?
서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김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첫 모임이 있으니까 연습실로 와. 병원장님도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시거든. 그날 저녁 서윤은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 안에는 보호시설에서 졸업할 때 선물 받은 바이올린이 고요히 놓여 있었죠. 손가락으로 현을 가볍게 튕기자 그리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윤은 눈을 감고 활을 켰습니다. 어설픈 음이 나왔지만 연습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요일 병원 지하 연습실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피아노를 담당한 약사 선생님, 기타를 연주하는 물리치료사, 그리고 바이올린을 든 서윤뿐이었죠.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네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셋이면 충분해요. 각자 솔로 곡도 준비하고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곡도 선정해 봅시다. 약사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들이 곡목을 논의하는 동안 문이 열리고 이준호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나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음악회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준호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레퍼토리를 논의 중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로 준비하려고 해요. 약사 선생님이 설명했죠. 이준호의 시선이 서윤에게 머물렀어요. 서윤 씨도 참여하는군요. 어떤 곡을 연주할 계획인가요? 서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릴 적 기억하는 자장가를 연주하고 싶어요. 악보는 없지만 멜로디는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이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자장가라. 네, 정확히 누가 불러주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아버지였을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 노래만큼은 잊히지 않아요.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선택입니다. 자장가는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는 법이니까요. 음악회 준비 잘해주세요. 그가 떠난 후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쉬운 클래식 곡을 연주하며 손가락의 감각을 되살렸어요. 마지막에 그녀는 기억 속의 자장가를 연주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더듬더듬했지만 곧 부드러운 멜로디가 연습실을 채웠죠. 연습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서윤은 이준호가 연습실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장님, 아직 여기 계셨군요. 서윤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준호는 현실로 돌아온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서윤 씨, 방금 연주한 자장가 어디서 배우셨나요? 배웠다기보다는 기억 속에 있었어요. 보호시설에 오기 전 아마 5살 무렵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준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우 특별한 멜로디군요. 혹시 아세요? 이 노래를? 서윤이 희망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곡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음악회 날 정식으로 들어보고 싶네요. 그날 이후 서윤과 이준호는 병원 곳곳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때로는 병동 회진 중에, 때로는 카페테리아에서, 또 때로는 연습실 근처에서.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김할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준호가 서윤에게 물었죠. 많이 호전되셨어요. 어제보다 통증도 줄고 식욕도 돌아오셨답니다. 서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윤 씨가 담당하니 환자분들이 더 빨리 회복되는 것 같군요. 그런 대화가 쌓여갈수록 이준호는 서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편안했죠. 그것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음악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서윤은 자장가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켰죠.
그 소리는 종종 야간 근무 중인 이준호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다가 문득 귀를 기울이고는 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20해 전 그가 갓 태어난 딸을 위해 직접 작곡했던 자장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장 자장가 연습, 음악회 사흘 전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 병원은 고요했고 복도에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간호사들만이 피곤한 얼굴로 오가고 있었죠. 서윤은 조용히 지하 연습실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마음 편히 연습하고 싶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서윤은 불을 켜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검은 케이스 안에서 바이올린이 은은한 빛을 반사했죠. 서윤은 바이올린을 꺼내 턱에 고정하고 활을 현에 가져갔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서윤은 눈을 감고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가 흐를수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죠.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느낌,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 그리고 웃음소리. 아버지였을까? 서윤은 연주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모호한 감각뿐이었어요. 보호시설에 오기 전의 삶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흐릿했죠. 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감정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선율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고 서윤의 눈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렸죠. 누구신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노래만큼은 기억해요, 아버지.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연습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놀란 서윤이 돌아보니 이준호 병원장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차분함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방해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병원장님. 그냥 연습 중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습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 어딘가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는 특별한 곡이에요. 서윤이 바이올린을 무릎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어렸을 때 들었던 유일한 기억이니까요. 이준호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피아노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혹시 그 자장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했습니다. 자장가의 후반부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죠. 특히 마지막 4마디는 독특한 선율로 이어졌어요. 이준호는 눈을 감고 그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20해 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갓 태어난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이 자장가를 흥얼거리던 순간 아내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던 그날의 행복. 이 노래 누가 알려주셨나요? 이준호가 음악이 끝나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누군가가 저를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었다는 것뿐이에요. 어쩌면 아버지였을지도 모르죠. 5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고 들었으니까요. 이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라, 언제였죠? 20해 전쯤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겨울이었다고 들었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이준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음악회 연습 열심히 하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서윤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왜인지 병원장의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윤아에게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죠. 이준호는 오래된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따뜻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그가 직접 작곡하고 연주한 자장가였습니다. 테이프 끝부분에는 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우리 유나 아빠가 만든 자장가야. 이 노래처럼 항상 행복하게 자라주렴. 사랑한다, 내 딸. 이준호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0해 동안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찢어 놓았죠. 사고 후 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는 오랫동안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윤의 연주를 듣고 나서 그 희망이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윤아의 윤과 서윤의 윤, 그리고 그 자장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실마리일까? 이준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새 살배기 윤아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서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닮은 점이 있을까? 20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단순히 외모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죠. 그날 밤 이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음악회 날까지 기다렸다가 서윤의 자장가 연주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때도 같은 확신이 든다면 진실을 알아볼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윤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이준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가 자장가를 들었을 때 보인 표정, 그리고 과거에 대해 물었을 때의 긴장된 모습, 왜 그랬을까? 서윤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보호시설에 왔을 때 가지고 있었다는 몇 안 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곰 인형, 푸른색 리본, 그리고 윤이라고만 적힌 작은 팔찌였죠. 내 이름이 원래 윤이었을까? 서윤은 팔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보호시설에서는 그녀를 서윤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이 원래 이름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았어요. 서윤은 팔찌를 다시 상자에 넣고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음악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든 궁금증은 잠시 접어두고 연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감정을 담아서 선율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솟아올랐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부모님에 대한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이번 음악회가 뭔가 특별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서윤은 바이올린을 내려놓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음악회 당일 병원 강당은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로비에서부터 화사한 꽃장식과 풍선들이 방문객들을 반겼고 작은 무대 위에는 피아노와 의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공연을 앞둔 설렘과 긴장감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윤은 대기실에서 바이올린 줄을 점검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옅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평소의 간호사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수간호사 김미경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긴장돼? 괜찮아, 서윤아. 난 내가 연습할 때 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 오늘도 분명 잘할 거야. 서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장가를 연주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 노래가 불러일으킬 기억과 감정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괜찮을 거예요. 공연은 피아노 독주로 시작되었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자 강당에 부드러운 선율이 퍼졌어요. 이어서 물리치료사의 기타 연주가 이어졌고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 사이 이준호는 마지막 열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 윤아의 사진이었죠. 그는 마지막 순서인 서윤의 바이올린 연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새 식구가 된 서윤 간호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윤이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죠.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 밝게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서윤입니다. 오늘 저는 두 곡을 연주할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이고 두 번째는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자장가입니다. 아마도 제 아버지가 불러주셨을 거예요. 이준호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숨을 죽였어요. 서윤의 바이올린에서 비발디의 봄이 흘러나왔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웠고 환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첫 곡이 끝나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은 특별한 자장가입니다. 악보도 없고 제목도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던 멜로디예요. 바이올린에서 첫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자장가의 선율이 강당을 채웠어요. 서윤은 눈을 감고 온전히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교차했죠. 이준호는 첫 음을 듣는 순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가 작곡한 자장가였어요. 20해 전 갓 태어난 유나를 위해 만든 노래. 단 한 사람도 알 수 없는 오직 그와 아내 그리고 어린 유나만 들었던 그 멜로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왔어요. 이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짚으며 무대 쪽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서윤의 바이올린에서는 자장가의 마지막 부분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네 마디의 독특한 선율은 이준호가 유나만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유나만을 위한 음악적 서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퍼지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강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이어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서윤은 눈을 뜨고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앞쪽으로 걸어오는 이준호를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서윤은 무대 위에서 그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병원장님? 이준호는 무대 앞에 멈춰서서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20회의 그리움과 고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 자장가 누구에게서 배웠나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은 무대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섰어요.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기 위해 조용해졌습니다. 배운 게 아니에요. 제 기억 속에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 서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알아보나요? 서윤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3살쯤 된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죠. 누구신가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에요. 20해 전에 잃어버린 유나. 서윤은 숨을 멈췄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이라고 적힌 팔찌, 5살 때의 사고, 그리고 자장가. 저는 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고 들었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내와 딸은 20해 전 겨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죠.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 자장가는 이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작곡한 거예요. 유나를 위해서만.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노래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간호사 김미경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병원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편안함을 느꼈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DNA 검사를.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보고 싶어요. 저도. 그 순간 강당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회는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감정을 안고 강당을 떠났어요. 그러나 이준호와 서윤에게 이날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회의 공백을 뛰어넘는 운명의 연결고리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죠. 음악회 다음 날 병원은 어제의 특별한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은 서윤을 보면 다르게 바라보았고 환자들도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서윤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오전 회진을 마친 서윤이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수간호사 김미경이 다가왔어요. 서윤아, 병원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시간이 되면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 서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어제 일은 정말 놀라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있잖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만약 정말 이준호 병원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과거와 가족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 실망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정오가 되자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3층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가볍게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이준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준호는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제 음악회에 없었던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앉으세요, 서윤 씨. 이준호가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김태우 박사입니다. 우리 병원 유전자 검사실 책임자죠.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윤을 향해 돌아섰어요. 어제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김태우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는 간단합니다. 구강 상피세포 샘플만 채취하면 돼요. 결과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면 나올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진행해도 될까요? 검사 준비가 시작되었고 서윤과 이준호 모두에게서 샘플이 채취되었습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지만 그들 앞에 놓인 시간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검사를 마친 후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평소처럼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된다면 오늘 퇴근 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좋아요. 6시에 일이 끝나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환자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 있었어요. 때로는 20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자장가 외에는 선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병원 앞 작은 공원에서 이준호를 만났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었죠. 앉으시겠어요? 이준호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서윤은 벤치 반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회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이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회 전 겨울, 나와 아내 그리고 5살이던 유나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었죠. 그의 눈빛이 먼 과거로 돌아갔어요. 갑자기 앞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왔고
우리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나는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안에는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차 안에 없었어요. 경찰과 구조대가 주변을 모두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죠. 일부는 유나가 강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당신은 어떻게 자랐나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제가 알기론 5살 때 강원도 어딘가에서 발견되었대요. 누군지 모를 어른이 저를 데려와 보호소에 맡겼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윤이라고 적힌 팔찌만 있었고 보호소에서 서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팔찌요? 이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늘 가지고 다녀요. 제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물건이니까요. 상자 안에는 낡은 은팔찌가 있었습니다. 윤이라고 새겨진 작은 글자가 보였죠. 이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팔찌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내가 유나의 첫 생일에 선물했던 팔찌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뒷면에 작은 음표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서윤은 놀라서 팔찌를 뒤집어 보았어요. 정말로 그곳에는 작은 음표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건 확실한 증거인가요?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내 딸 유나라는 것을. 서윤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망설임이 뒤섞였어요. 그녀는 평생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진실을 마주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병원장님의 딸이라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서윤이 중얼거렸어요. 이준호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유나가 어떻게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았고 누가 그녀를 보호소에 데려갔는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소에 데려갔는지는 알 수 없네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윤은 보호소에서의 생활,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그리고 우연히 이 병원에 지원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준호는 유나가 사라진 후 그를 지탱해 준 것은 언젠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고 털어놓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을 때 서윤은 문득 물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단지 당신을 내 삶에 다시 맞이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20해라는 시간은 쉽게 메울 수 없으니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따뜻한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듣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6장 자장가의 끝, 사랑의 시작. 이틀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윤은 아침부터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환자 차트를 정리하다가도 문득 멍해지고 약을 준비하면서도 정신이 산만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상태를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도와주었죠. 서윤 씨, 병원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김미경 수간호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결과가 나온 건가요? 김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괜찮아, 서윤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정오가 되자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지난 20해를 생각했어요. 보호시설에서의 외로웠던 날들,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 병원에 오게 된 우연, 혹은 운명.
병원장실 문 앞에서 서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 그 친숙한 자장가의 선율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서윤은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이준호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김태우 박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서윤 씨. 이준호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우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2번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이준호의 얼굴은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이준호 병원장님과 서윤 씨는 99.9998%의 확률로 친부녀 관계입니다. 서윤의 귀에 박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갑자기 느려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서윤 씨는 이준호 병원장님의 친딸 유나 씨입니다. 이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어요. 김태우 박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나, 이준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딸, 정말 너였구나. 서윤은 일어나 이준호와 마주 섰어요. 20해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서로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낯설지만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이준호는 망설임 없이 서윤을 품에 안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를 찾지 못해서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찾았잖아요, 우리가. 서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20회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이 물었어요. 이준호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에겐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날 오후 병원 전체에 두 사람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반응했고 환자들도 따뜻한 축하를 건넸어요. 마치 병원 전체가 작은 기적을 함께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준호는 병원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직원들과 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는 서윤이 자신의 딸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회 동안 저는 제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재회를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만남을 계기로 우리 병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준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가족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무료 DNA 검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서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윤과 이준호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집에 마련된 자신의 방에 간단한 짐을 옮겼어요. 벽에는 어린 유나의 사진과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아직도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느 저녁 서윤이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의 어머니는 음악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내가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구나. 서윤은 옛 앨범을 넘기며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친숙함을 느꼈어요. 이제 내가 병원장님, 아니, 아버지의 딸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서윤이 말했어요. 이준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 역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게 돼. 하지만 이제 너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1년이 지나
서윤은 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녀는 환자 케어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개선했고 가족 찾기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 덕분에 몇몇 가족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매년 음악회는 병원의 특별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늘 자장가로 음악회를 마무리했어요. 이제 그 자장가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게 해준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봄날 서윤과 이준호는 병원 정원에 작은 벤치를 설치했어요. 그 위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습니다. 유나의 자장가 마이너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서윤은 종종 그 벤치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날이 좋은 날이면 환자들도 창문을 열고 그 음악을 들었죠. 자장가의 선율이 병원 전체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을까? 어느 날 저녁 연주를 마친 서윤이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결말을 바라셨을까요? 이준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난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엄마와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병원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바이올린을 들고 자장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연주했습니다. 이제 그 자장가는 슬픔이나 그리움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선율이 공기 중에 퍼지며 서윤은 생각했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음악이 잦아들고 병원 로비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서윤과 이준호는 나란히 서서 그 빛을 맞이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장가는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